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에 뛰어든 투자자라면 누구나 고민하겠죠. 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또 손해보지 않고 수익까지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런 고민 항상 하는데요. 이런 고민의 해답을 좀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이실 겁니다. 이럴 때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그 해법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방송 보시다가 저희 부동산 가이드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저희에게 든든한 부동산 전략을 또 챙겨주실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유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5월의 긴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 5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성과에도 이 완연한 봄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우리 아파트 거래량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 1, 2, 3, 4월까지, 1, 2, 3월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월에는 9,741건이라고 합니다. 이 지난해, 작년에 7월에 한창 뜨거웠던 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9,223건인데요. 그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이 거래량이 지난달이죠. 4월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의 거래량이 지금 3,353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거래 신고 기간이 이제 30일이기 때문에 미처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매매 이런 심리가 조금은 줄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투자하고자 하는 곳 혹은 이제 내가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동산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명확하게 내가 어떤 논리로 사야 되겠다 이런 게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바로 결정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것들 지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비해서 이제 매수 매매 심리가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나에게 맞는 전략은 사실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이 전략에 맞게 또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략은 언제든지 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사님 전해 주시죠. 네, 재개발 투자 정말 한창 너무 핫합니다. 아주 뜨겁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개발이 서울에서 많이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 또 방송에서는 상세하게 어렵기 때문에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양 사동의 모아타운 열기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데요. 이 제2의 성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양사동 모아타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인근으로 해서 또 재개발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인근으로 해서 용산 투자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좀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또 향후에 또 큰 가치 상향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잠실본동 하당 인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의 그런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또 선정된 지역이죠. 장이 13구역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대1 상담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참석률도 또 높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역시나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 들어온 이제 문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3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입니다. 한진 한신아파트 50평대를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팔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0대 사연자 분이신데요. 50평대를 두 채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좀 앞으로를 봤을 때 좋은 선택이실까요? 네, 한진 한신아파트. 네, 그 이제 도남동에서 좀 이렇게 대단지이죠. 한 4,5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네,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70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50평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진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한성대 입구역 위쪽으로 위치를 해 있고 좀 이렇게 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998년도, 네, 1998년도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28년 차. 네, 그리고 이제 50평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지금 전세를 끼고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월세를 끼고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네, 한 해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좀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20년째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뭐 2006년도 요쯤부터 이제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오름세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매물 평균 가격이 이제 나와 있어서 지금 호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10억에서 뭐 11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 20년 전에 사셨다고 하면은 한 뭐 4억 정도로 4억대로 요 정도 수준에서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4억에서 뭐 10억, 11억까지 많이 오른 거는 이제 맞기는 맞는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좀 이 주거의 선호도가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50평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20년 전만 해도 4인 가족 중심의 40평대가 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20평대보다는 40평대에 오름세가 더 높고 그리고 인기도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인기가 있는 평수였지만 지금은 좀 인기가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를 놓을 때도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평수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처분을 하시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한진 아파트의 50평대가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실거주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지금 적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뭐 투자용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처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28년 차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용적률이 한 276%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재건축 이런 것은 지금 기대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기대가 또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는 처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세금이 무서워서 뭐 좀 파시기가 힘들다라고 말씀 주신 거는 아마도 70대이시기 때문에 지금 한 뭐 5년 전 혹은 뭐 7년 전 요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양도세 중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과를 받게 되면은 그때 당시로는 그렇죠. 정말 무서워서 팔기가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지금 일단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일단 중과 유예가 있다라는 것은 양도세 중과가 뭐 법으로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있지만 이제 유예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빨리 좀 처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중과가 아니면 우리 양도세가 이제 기본 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요거를 판다고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면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좀 한 해에 하나씩 좀 처분을 하시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아파트 하나로 갈아타셔서 뭐 월세를 고정적으로 받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개발 투자 이런 것도 우리 뭐 지금 이 도남동 말고 또 서울 중심지 쪽에 뭐 청량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왕십리라든지 그쪽에도 재개발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러프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4억에서 10억 정도 올랐다고 하면 양도 차익이 이제 6억이 됩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한 기본 세율, 그러니까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42%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공제되는 게 3,5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64, 24 해서 하면은 한 2억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요 지금 기본으로 했을 때 2억이지만 또 20년 동안 우리가 보유한 기간이 있다 보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 부분도 한 30% 받다 보면은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중과를 받았던 그 시기보다는 확연하게 세금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 지금 기회를 좀 이용하셔서 차분하게 하나씩 처분을 하시고 트렌드에 맞게 옮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거라면 한 해 하나씩 이제 매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셨는데요. 여기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혜택도 있고 하니까 이런 혜택들을 받으시면서 잘 정리하신 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시금 이제 투자 플랜을 세워 보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계획이 서신다면 또 플랜이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문자 하나 더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09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청량리역 인근 재개발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농 14구역을 보고 있는데 역세권 활성화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도심 복합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어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유자금 2억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조금 더 확실한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를 하기 전에 진짜 자산이 들어가는 거이다 보니까 어디를 투자를 해야 조금 더 확실하고 내 마음이 편할까 누구나 궁금해하시겠죠. 이사님, 이 두 곳 중에 어디가 조금 더 괜찮을지 저희 한번 플랜 세워볼까요? 네, 지금 청량리역 인근을 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역 선택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청량리역 인근으로 보면은 이 전부가 다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거나 시작이 되거나, 그러니까 하단 쪽으로는 지금 완성이 돼서 뭐 롯데캐슬이라든지 크레시티라든지 이게 7구역이었던 곳, 12구역이었던 곳은 이미 지금 6, 7년 전에 다 입주를 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도 이제 다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도심입니다. 청량리역이 지금 이제 100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좀 역사가 깊은 만큼 아주 구도심으로서 이 인근에 그런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량리역이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해서 재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아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4구역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1, 2, 3, 4 이제 소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가장 이제 알짜배기 땅에 붙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러저러한 그런 재개발 움직임이 있었다가 좀 무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알짜배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움직임만 있는 아직 재개발이 확정이 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의 소액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14구역은 뭐 예전에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을 하다가 또 면적 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또 무산이 됐다가 또 신통으로 진행이 됐다가 역세권 활성화가 나오면서 일부는 역세권 활성화로 지금 뭐 구청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나머지 일부는 뭐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 복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초기의 그런 재개발 그런 사업지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빠를까요?라는 의미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억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사실 이 지역의 2억대 투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됐건 간에 내 투자금에 맞는 거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이 20평에서 30평대. 예, 그래서 단독이 굉장히 많고 빌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투자금을 좀 줄이려면 재개발 투자 2억 3억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투자금을 줄이려면은 빌라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30년 넘은 그런 20평, 30평대 단독이 많다 보니까 이 단독들은 이제 8억에서 15, 평수마다 좀 다르겠지만 금액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재개발을 단독으로 10억 넘게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빌라, 공동주택, 조그만 것들 그런 곳을 잘 선별하시면 2억대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1구역이나 2구역이나 4구역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억에 맞춰서 내 투자금에 맞춰서 깃발을 꽂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좀 전에 이제 찾아놓은 건데, 네, 우리 노후도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요, 여기가 전농 14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전농 14구역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노후도가 이제 상당합니다. 지금 이 노후도가 이제 거의 80%, 90% 가까이 되는 요 소구역들도 있는데 요런 것을 이제 본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단독도 굉장히 조그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독이 20, 30평대가 많으면 동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단독이 많은데 사업성이 그래서 좋은데 단독이 또 평수가 작아서 사업성도 좋고 동의도 많을 거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는 선택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소구역이 어느 거가 빠르다라고 질문하시는 건 좀 의미가 없고 내 금액에 맞춰서 어디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역 선정은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지역 선정하시는 데까지 얼마나 고심을 하셨겠어요. 그래도 선택을 잘 하셨다니까 너무나도 다행이고요. 일단 초기 재개발 사업지다 보니까 속도를 논하기보다는 투자금에 맞춰서 고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지역과 구역을 잘 보셨으니까 그 안에서 시청자님의 투자금에 맞춰서 또 잘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고민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 방송 중에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 아쉬우신 분들은요, 오프라인에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지금 주제가 나가고 있는데 이 주제 외에도 부동산 관련한 고민 어떤 것이든 좋고요. 또 마침 내가 궁금한 주제가 나왔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 마시고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던 번호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강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성수동이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불과 그렇게 오래 지나지 그 전에는 이 굉장히 유명한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발전을 했는데 이제 지금 제2의 성수동으로 떠오를 곳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하거든요. 자양동도 앞으로 지금의 성수동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이사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자양동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이 자양동은 이 한강 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입지를 해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자양사동, 즉 성수동에서 가장 가까운 자양사동의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은 이 국민평수 국평이라고 하죠. 84제곱미터가 70억을 찍었다 이러면서 기함을 토할 만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예, 바로 그 아파트가 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강변에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반포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강변의 아파트가 비싸진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한강뷰의 아파트 단지라는 것도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거기에 좀 집중됐던 것이 이 한강뷰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동에 있는 성수 전략지구 지금 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좀 재개발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의 가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성수동 전략지구 보면은 사실 10년 전에 이 재개발지 가격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조그만 빌라 같은 것도 이제 20억이 훌쩍 넘고 또 단독 같은 경우도 뭐 40억에서 50억까지도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성수동에 있는 그 한강변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제2의 성수동이 될 만한 자양동을 말씀드리면서 좀 자양 4동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양동은요, 건대 입구 그리고 7호선의 자양역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 라인으로 해서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자양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성수 전략지구와 바로 이제 건너편에 있으면서 영동대로 넘으면 바로 이제 청담동, 네, 압구정동입니다. 그리고 영동대교 넘어서 영동대로 가다 보면은 이제 거대한 이 우리 호재죠. 국제의료 복합지구와 바로 연결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잠실대교 넘으면은 바로 이 잠실에 30억짜리 아파트 대단지들하고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아, 상급지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빌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층 주거 밀집지죠. 여기 이제 단독 주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굉장히 재개발을 통해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양동 중에서도 자양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양 2동은 좀 한강변으로 길게 이렇게 이렇게 포진을 해 있고요. 자양 1동은 구의역에서 가까워서 교통이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양 3동은 이제 재개발 지역보다는 이제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아파트지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또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양 4동은 지금 성수 5지구라고 표현할 만큼 성수 전략지구에 바로 이제 옆쪽으로 붙어 있는 곳으로서 신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양동은 이제 성수동에 딱 붙어 있는데요. 성수가 이제 12지역 중심 중에 하나인데 그 옆에 이제 붙어 있으면서 위쪽으로 청량리 왕십리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3도심 중에 하나인 강남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잠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 자양동 중에서 지금 뭐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구역 지정이 되거나 조합 설립이 돼서 이미 다 오른 지역 말고 지금 주민 동의를 걷고 있으면서 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자양 4동의 건대 입구역 모어타운 키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입지는 정말 뭐 상급지로 둘러싸여 있는 뭐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상급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 건너가면은 강남입니다. 청담동, 압구정동을 맞닿아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또 잠실대교를 넘어가면 잠실, 청담대교, 잠실대교 넘어가면 바로 이제 잠실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성수동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훌륭한 입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재. 이 자양동의 호재는 아주 큰 호재가 2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동대교 넘어서 이제 영동대로랑 연결이 되는데 영동대로 넘어서 삼성동까지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했는데 그곳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한창 지금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거대하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면적만 봐도 50만 평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지역이 새롭게 재탄생하는데 이 지역이 업무지구 글로벌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뭐 마이스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양동 쪽에서 제일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네, 굉장히 오래 전이죠. 한 거의 뭐 십수년 전부터 이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이제는 뭐 드디어 이제 착공을 내년이면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동안 이제 터미널로 이제 사용이 됐던 그 터미널이 이제 위쪽으로 이제 빌딩도 생기고 하면서 터미널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호재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업무 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좀 설정을 해가고 가시면은 재개발 투자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갖고 있으려면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도 굉장한 베네핏입니다. 굉장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이제 6억 원 미만. 신축이면은 뭐 임대사업자 내지 않아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구축인 경우에는 이게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셔서 주택수 제외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은 장기간 투자해야 되는 재개발을 편하게 좀 이 세금에서 조금은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양동은 이제 좀 이따가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이 자양동 한강 라인으로 해서 정말 재개발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줘야지 진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의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처음에 주민 제안 받았을 때 자치구의 대체 그런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진구는 참 재개발에 호의적인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요. 건대입구역에서 성수동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양동 10-1번지 일대고요. 면적은 39,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12,000평, 12,000평 정도, 12,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이제 소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 2, 3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를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모아타운 하는 이유가 노후도가 좀 낮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노후도가 상당합니다. 노후도가 20년 이상으로 해서 79%가 나오고 있고요. 모아타운의 노후도 조건이 전체 구역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의 50% 그리고 소구역으로 또 봤을 때 20년 이상의 57%를 이제 감안한다면 상당히 노후도는 만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조합원 수는 한 45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요 구역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건립 예정 세대 수는 900에서 1000세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450명이 1000세대로 바뀜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드는 곳이고요.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데요. 이 모아타운의 이 제한, 일반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 제한의 그 조건이 작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30% 이상만 주민 동의를 얻어오면은 좀 이렇게 제한을 받아주는 그런 거였는데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의 60% 그리고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받아와야지 주민 제한 자체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60%는 이미 이제 모아져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토지 부분에서 조금 더 걷어서 이제 진행이 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행 사항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양동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자양 1동부터 시작을 해서 2동, 3동 재개발이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아타운 정말 1호 착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구이동에 그 한양 연립 빌라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바로 자양 자양 2동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 우리 모아타운이 22년도 1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22년도 1월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4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26년 11월에 완공이기 때문에 정말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 건지 여기서도 가늠을 할 수 있고요. 또 광진구에서 또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1호 착공 아파트가 바로 요 이제 구이동에 위치를 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15가구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24년 작년 2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청약도 있었는데 청약이 408.11 대 1. 예, 굉장히 지금 청약 그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인기호수 같은 경우에는 550이 넘는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았던 그런 분양 현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나왔던 모아타운이 지금 26년도 11월에 완공 목표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양 1동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1동은 이제 구의역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양 1동 799번지 일대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5차 모아타운 때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면적은 14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14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건립 세대 수가 약 2,100세대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양 2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2동은 자양 2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밑쪽으로 해서 한강변하고 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양 2동은 예전부터 좀 진행이 됐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5구역이 있습니다. 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났고요. 예전에 이제 여기 이제 구의자양 재정을 촉진지구로 해서 중심 지형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동부지방법원하고 이제 KT 부지가 있던 곳인데 그쪽에서 5구역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1,000세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한강변에 이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양 2동에 649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고요. 작년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88,762제곱미터 정도로 이제 꽤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구역으로 보면은 1, 2, 3, 4, 5구역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주택이 다 가로주택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곳으로 입안 제한이 들어갔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정이 되면 굉장히 이 한강변의 뷰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년 8월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 1월에 관리계획 용역업체가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양 3동입니다. 자양 3동은 위치는 이렇게 자양역하고 건대입구역 사이에 있는 이 블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양 3동이 상당히 이제 편의시설, 롯데백화점도 있고 이제 스타시티도 있고 이제 마트들도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이 역의 그런 편리함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양 3동에 두 군데가 지금 재개발이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양 7구역 같은 경우는요, 요 밑에 한강 라인에 좀 위치를 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양동 464-40번지 일대입니다. 44,000제곱미터 정도고요. 시공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은 당연히 됐고 이제 시공자가 작년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 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826세대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양 7구역도 이 한강뷰 라인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양동 이 3동에도 또 하나 신속통합 기획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은 24년 12월 6차 후보지에서 선정이 됐고요. 면적 같은 경우에는 4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00세대에 육박하는 그런 949세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보시면 이 신통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다 24년도에 선정이 돼서 참 기대감이 있는 그런 자양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양동의 재개발 정말 핫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양 4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양 4동의 57-90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이 성수 전략지구에 바로 길 건너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한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양동의 신속 통합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거는 22년도 12월에 신속 통합 기획으로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24년도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서 25년도 3월, 올해 3월이죠.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정되고 나서 지정되는 데까지 뭐 2, 3년 뭐 이 정도 걸린다라고 여기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한강변 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세대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000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시면 매물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뭐 원룸 뭐 1.5룸 이런 것도 10억 넘게 이제 호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몇 개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요. 상당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우리 자양 1구역입니다. 1구역인데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입주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 평수가 지금 한 23억에서 25억 정도 이제 매도 가격이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더 세대가 많고 그리고 더 한강변에 한강 뷰가 더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자양 1구역보다는 더 비싸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이제 위쪽으로 해서는 모아타운이 한번 선정이 됐다가 주민 반대가 이제 워낙 극렬해서 좀 무산이 된, 철수가 된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또 이쪽에 이제 상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또 이 구역계 조정을 통해서 재추진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양 4동 제가 아까 기대가 된다라는 요 이제 자양 4동의 신속통합기획의 이 조감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남 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강남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영동대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동대교가 되고 삼성동이 위치해 있는 그런 조감도를 볼 수 있습니다. 3,000세대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네, 호재가 정말 뭐 대단한 그런 호재가 2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그룹 복합지구입니다. 사실 이제 국제그룹 복합지구는 거의 이제 10년 전부터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건데 드디어 21년도부터 이제 첫 삽을 떠서 일부 구간들이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워낙에 거대한 그런 이제 사업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그리고 도시명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166만 제곱미터인데요. 평으로 보면은 50만 평입니다. 그래서 50만 평 상당히 이 거대한 면적이 이 도심 한복판, 게다가 이제 강남 한복판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부의 제2동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포에 신축 아파트들이 막 생기면서 부가 이제 반포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국제그룹 복합지구가 정말 완벽히 조성이 되면 다시 이 삼성동 쪽으로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내용들, 계획들 보면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메가 조성, 이제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들어와 있고요. 대중문화 사업 중심, 그리고 통합적인 정비, 복합 기능 도모, 그리고 국제적 규모의 약 10만 제곱미터 전시 컨벤션, 이러한 글로벌한 그런 지역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좀 4개의 구역으로 좀 나눠서 4개의
그런 네 개 단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심에 있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죠. GBC도 있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개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코엑스 확장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부지 GBC가 들어올 곳이고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살펴보면은 21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동대 그 삼성역 인근에 가시면 지금도 뭐 공사하고 있고 뭐 차 막히고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다 이쪽에 지금 일부가 공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에 GBC 들어오고 영동대로 이제 지하 사업하면서 그 지하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 그래서 GTX도 A노선, C노선이 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코엑스 부지도 확장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운동장도 종합운동장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서 이제 굉장히 좋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GBC랑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일부가 공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가칭으로는 서울 스마트 마이스 파크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놨고요. 작년이죠. 작년 7월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세부 개발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2조 원대 규모의 그런 사업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착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획재정부 협의하고 뭐 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기본 계획만 있었다면은 지금은 정말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도움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야구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 날씨 때문에 또 경기가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선수들도 뭐 원활하게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또 쾌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돔도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그룹 복합지구 굉장히 이제 거대한 사업지인데 그게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예전부터 수년간 정말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강병역에 바로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곳인데 50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87년도에 동서울터미널이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2개 노선이 들어오고 또 시외버스들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터미널 역할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 곳인데요. 뭐 낡기도 했고 또 공간 활용도도 좀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공간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객터미널 역할도 있지만 거기에 뭐 대형 쇼핑몰, 사무실 이런 것도 들어올 예정이고 파노라마 전망대도 위쪽으로 설치를 하면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멋있는 그런 조감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모습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나온 그런 내부 모습인데요. 터미널의 이제 연결 광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뉴욕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 동북부에 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3년도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고요. 지구전익의 결정 고시가 그때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착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좀 가시화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호재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주택으로서는 아파트로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랜드마크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이런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양사동의 건대입구역 모아타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입구역에서 왼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한 39,000제곱미터의 규모이고요. 소구역으로 1, 2, 3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도 20년 이상 이제 79%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노후도 면에 있어서는 이제 조건을 훨씬 이제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450명 정도 조합원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이 이제 1,00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뭐 선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축도 들어올 수 있고 한데 신축이 들어온다고 해도 노후도도 별 무리 없이 괜찮을 것으로 한두 동 들어온다고 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조합원도 굉장히 이 건립 세대 수에 비해서 적은 조합원 수이기 때문에 그런 신축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심하고 투자하기에 편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서 진구 중인데요. 이 조합원 수의 이제 60% 그리고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주민 제한 방식으로 입안 제한이 가능한데 그곳을 향해서 지금 진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선정이 안 돼서 좀 소액으로 3억대 정도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제 노후도 살펴봤는데 노후도가 20년 이상 79%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키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4동에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좀 소액으로 초기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입지는 뭐 정말 뭐 누가 보더라도 상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 하나 건너면은 압구정동, 청담동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건너면 뭐 잠실. 그래서 강 하나만 건너면 강남과 잠실이 위치를 해 있고요. 또 길 하나만 건너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완벽하게 인접을 해 있는 그런 성수동하고 지근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성수 전략지구와 딱 연계되는 곳이 바로 자양 4동이기 때문에 뭐 성수 5지구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자양 4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또 자양 4동은 아까 보셨다시피 건대입구역과 자양역에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 부분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유기로 복합지구와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일단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50만 평이고 네, 그리고 이 글로벌한 그런 지역으로 육성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들, 글로벌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이제 유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스포츠 뭐 문화, 뭐 관람 이런 거에 중심으로 육성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돈이 당연히 따라서 몰릴 수밖에 없고요. 또 돈이 몰리는 지역의 집가 상승은 예견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재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20년도부터 이 국제의료 복합지구 인근에 있는 잠산대청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국제의료 복합지구 때문입니다. 워낙에 이제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 호재로 인해서 그 인근에 청담, 대치, 삼성, 잠실의 가격이 너무 오를까봐 눌러놓기 위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오랫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풀었다가도 올해 3월에 그렇게 이제 스프링 튕기듯이 막 주구장창 올랐던 것으로 보면은 이 국제의료 복합지구의 호재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제의료 복합지구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광진구는 아직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도 지금 30년간 과거의 그 모습으로 공간 활용도가 없이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수년 동안 정말 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가시화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재개발은 긴 세월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 제외 물건, 지금 빌라 투자하실 때 그런 조건들 잘 따져보시면 세금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의 그런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소액으로 이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양 4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양동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이미 시세가 많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1대1 대면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자양 사동 모아타운 뭐 아니면은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있는 그런 용산의 재개발 지역들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금 한 뭐 3억 되면은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억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억대의 재개발 그런 선점지도 있기 때문에 뭐 잠실본동 하당이라든지 전농 14구역 등등 여러 가지 인기 있는 그런 투자 지역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매물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1대1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